harta karun Indonesia itu bagi saya banyak. Saya bangga jadi Indonesia. Pantai di Bali kayak gitu, terus sama ada Taman Nasional Tanjung Puting. Tradisional, pemandangan, bahan baku, rempah-rempah, batik. Harum di Indonesia adalah rasa sosial kita yang sangat tinggi terhadap sesama dan saling membantu terhadap negara lain juga. Sebetulnya adalah human resource-nya yang cukup banyak yang bisa diberdayakan buat Indonesia. 인도네시아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통 의상인 바틱입니다. 이 옷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인만의 옷이 아닌 전 세계인의 옷입니다. 바틱은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문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틱은 문양과 재질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틱만 입으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틱은 양복의 대용이 되기도 하고 정장으로도 간주되기에 종교 모임이든 결혼식이든 바틱만 입고 가면 됩니다. 보통 인도네시아인들의 평균 월급은 4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물가는 임금 대비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몰에는 좋은 상품들과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하지만 일반인들이 오기는 어렵고 일부 외국인과 부자들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닌 그 뒤편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서 점심 먹고 있는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Dalam bidang visual atau kesenian yang bisa bermanfaat untuk anak-anak Indonesia nanti dan bisa menggali impian atau menggali bakat-bakat mereka yang memang dari sejak dini mereka belum mendapatkan pendidikan itu. Mimpi saya ingin memajukan Indonesia karena perlu diketahui bahwa Indonesia ini masih negara yang berkembang dan belum negara maju. Kalau nanti saya bisa, saya ingin memajukan Indonesia. Karena sekarang bekerja jadi seorang chef, jadi pengen kerja di hotel-hotel bagus di luar Indonesia.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을 보려면은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빅맥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도네시아의 빅맥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커피, 원 아이스커피 이 빅맥 가격이 3만 루피아니까 달러로 치면 대략 2.3달러 정도 됩니다. 주변국과 비교해 봤을 때 베트남은 2.7달러, 필리핀 2.7달러, 호주 4.5달러이니 인도네시아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빅맥 지수 이외에도 그 나라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시려면은 그 나라에 있는 은행에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행의 인테리어가 좋은지 직원이 친절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행에서 주는 달러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좋은 위치에 멋있어 보이는 건물 그리고 우아한 인테리어로 입주해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회사가 그만큼 돈을 잘 벌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면서까지도 입주하려는 이유는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도 좋게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은행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카드, 통장 빼고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기 위한 부분이 큽니다. 사실 통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돈을 빌려줬을 때 저희가 차용증을 받는데 차용증 대신에 이렇게 예쁜 통장을 차용증으로 받는 것이죠. 예금 금리 중에서 달러 예금 금리를 보시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대략 알 수 있는데요. 달러 예금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나라 은행에 달러 예금 금리가 높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줘서라도 달러 예금을 유치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달러 예금 금리가 낮다면 그 나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충분하다거나 혹은 그만큼 신용이 좋고 갚을 능력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달러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달러 예금 금리는 대략 1.25%입니다. 캄보디아는 6%, 라오스는 8% 수준이니 인도네시아와 경제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지 통화 예금 금리가 아닌 달러 예금 금리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지 통화 예금 금리는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루피아를 빌리고 쓴 차용증, 즉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루피아로 약 7%쯤 됩니다. 7%라면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권을 살 때는 루피아로 사야 되는데요. 이때 원화를 한 번에 루피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인도네시아인에게 한국의 원화를 루피아로 바꾸자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거절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Can I exchange Korean won to rupiah? Why? It's good. 거절당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원화는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루피아를 원화로 바꾸자고 한다고 해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따라서 인도네시아 채권을 사려면 달러가 중간에 매개체로 작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에 이렇게 바꾼 달러를 다시 루피아로 바꾸는 2번의 환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달러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화폐는 결국 2번의 환전 과정을 거쳐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번 환전해서 산 루피아 채권은
환율이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원화 달러의 환율과 달러 루피아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앞면에는 이익, 뒷면에는 손해가 쓰여 있는 동전을 던져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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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손해, 이익, 손해, 손해라는 동전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채권은 원화 달러, 달러 루피아 이렇게 두 번의 외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 위험을 제거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 위험 제거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한국에 예금한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채권을 산다는 것은 결국 높은 이자를 쿠션 삼아서 루피아의 가치가 강해질 것이라는 방향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피아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까지도 모두 합쳐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가치이고요. 이것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베팅하는 셈입니다.